남아프리카 보스만스거트 동굴의 890피트 깊은 물속에서 10년의 시차를 두고 얽힌 두 남자의 죽음. 그들의 이야기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이브 쇼와 디온 드레이어는 만난 적은 없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데이브 쇼는 캐세이 퍼시픽 항공의 호주 출신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벙굴 잠수부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브는 국제선을 운항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양한 다이빙 명소에서 정기적으로 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이빙 명소 중 하나는 코마티 스프링스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원래 성면 광산이었으나 깊은 동굴 다이빙 장소로 바뀌었고 돈 셜리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브와 돈은 친구가 되어 자주 함께 다이빙하며 딥케이브 다이빙에 대한 같은 사랑과 헌신을 나눴습니다. 데이브 쇼는 또한 자신이 개조한 패스식 순환 리브리더를 사용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2004년 데이브와 돈은 보스만스거트에서 271m, 즉 890피트까지 다이빙하여 패스식 순환 리브리더의 새로운 심도 기록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스만스 챗은 부시맨스 홀로 번역됩니다. 1994년 12월 데이브 쇼와 돈 셜리가 보스만스거트에 잠수하기 훨씬 전에 누노 고메즈는 오픈서킷 시스템을 사용하여 890피트, 271m 깊이의 동굴 바닥에 도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96년 누노 고메즈는 이 동굴에서 세계 잠수 깊이 신기록을 세웠으며 927피트, 즉 282m 깊이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리브리더는 이렇게 깊이 잠수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장비나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잠수한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돈 셜리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다녀온 남성이 더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누노 고메즈는 오픈 서킷 시스템을 사용해 잠수를 완료했습니다. 오픈 서킷 시스템은 다이버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나 가스를 저장하는 스쿠버 장비로 다이버가 숨을 내쉴 때 그 가스가 환경으로 방출되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픈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표준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오픈 서킷 시스템입니다. 반면 리브리더는 폐쇄 회로 시스템으로 내쉰 가스가 다시 시스템으로 순환되어 재사용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필터를 사용해 걸러지거나 제거됩니다. 물론 다이버는 숨을 내쉴 때 산소를 사용하고 내쉰 숨에서 산소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산소가스 실린더가 있어서 다이버가 다음 숨을 쉴 때 산소 수치를 맞추기 위해 산소가 다시 혼합물에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폐쇄식 제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이버는 실제로 더 적은 가스 실린더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어떤 기포도 내뿜지 않게 됩니다. 폐쇄식 제호흡기는 수중 영화 제작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촬영할 때 기포가 방해되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동굴 다이버들이 동굴 진입 시 예비 또는 스테이지 가스 실린더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누노 고메즈가 그의 기록적인 다이빙을 마쳤을 때 그는 54,000리터의 공기를 사용했습니다. 평균 10리터 다이빙 실린더에 2,000리터 공기가 들어간다고 할 때 누노 고메즈는 27개의 실린더가 필요합니다. 이 수치는 지원 다이버는 제외한 것입니다. 반면 데이브 쇼가 2005년에 보스만샷 바다까지 다이빙했을 때 그는 5,800리터의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실린더 3개 분량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가스가 곧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깊이로 다이빙할 때는 올라오는 도중에 감압 정지를 해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오래 머물수록 수면으로 올라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27개의 실린더를 여러 지점이나 깊이에 배치하는 것만 해도 그 자체로 엄청난 작업입니다. 게다가 만일을 대비해 추가 실린더도 여러 개 준비해야 했습니다. 데이브 쇼는 수중에서 혼자서도 거의 3개의 실린더를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고 여전히 다양한 깊이에 스테이지 실린더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데이브 쇼가 누노 고메즈보다 바닥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었고 여전히 누노만큼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깊이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의 성격답게 데이브 쇼는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굴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는 동굴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것을 즉시 알아봤으며 분명히 등골이 오싹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12월 누노 고메즈가 처음으로 자신의 기록 경신 다이빙을 시도했을 때 연습 다이빙 도중 비극이 닥쳤습니다. 디온 드레이어는 약 200회의 다이빙 경험을 가진 20살의 다이버였습니다. 그는 지원 다이버로서 이 기록 경신 시도에 초대된 것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지원 다이버는 특정 깊이에 위치하여 스테이지 실린더를 설치하거나 다이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돕는 등 물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이버가 동굴 안으로 실린더를 옮기느라 너무 무리하게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이 끝나갈 무렵 다이버 리더가 인원 점검을 했고 한 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조금 더 깊이 내려가 확인했고 불빛이 깊은 곳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빛을 따라 내려갔지만 빛이 자신이 따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굴 깊은 곳으로 사라진 다이버를 쫓아가는 것이 아마 둘 다 죽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버를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팀을 따라잡았고 소름 끼치는 손짓 신호를 보냈습니다. 디온 드레이어의 부모님은 동굴 입구에 아들의 삶을 기리기 위한 명판을 설치했습니다. 보스만 스커트에서 물에 들어간 잠수부들에게 이 표지판은 깊은 동굴 잠수가 위험하다는 것을 소름 끼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수 도중 언제든지 시신이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디온 드레이어의 부패한 시신과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쇼가 890피트 깊이의 동굴을 잠시 살펴봤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이 누구를 발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브는 잠시 디온이 갇혀있던 진흙에서 그를 꺼내려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첫째로 디온의 실린더를 진흙에서 꺼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자신의 다이빙 계획에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이 시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시간도 장비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데이브는 자신의 동굴 릴을 디온의 장비에 묶고 챔버 입구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K릴의 다른 쪽 끝을 샬라인에 묶어 디온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했고 수면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데이브는 약 15분 동안 수중에 있었습니다. 상승하는 데에는 점점 얕은 깊이에서 약 10시간 동안 감압이 필요했습니다. 상승하는 도중 데이브는 자신의 화이트보드에 메모를 적어 첫 번째 안전다이버이자 절친한 친구인 돈 셜리에게 디온 드레이어를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데이브가 다음 10시간 동안 안전정지 중에 이미 디온의 시신을 회수하기 위해 890피트까지 또 한 번 잠수할 준비를 정신적으로 하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돈 셜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디온의 시신을 물속에 남겨두는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겠지만 데이브는 반드시 그것을 회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회상합니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는 시신을 그 자리에 남겨두는 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한 명의 다이버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복잡한 문제 해결과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신 수습 임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디온 자신도 훨씬 얕은 수심에서 육체적 과로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는 시신을 산 아래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수습되지 않을 시신들이 여러 구 있습니다. 하지만 돈 셜리의 생각처럼 데이브는 약 10시간 후로 돌아오자마자 디온을 가족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즉시 선언했습니다. 데이브와 돈은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 몇 달 동안 디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5년 1월 데이브 쇼는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 도착해 보스만 샤트까지 6시간 반을 운전해 갔습니다. 1월 8일 데이브 쇼는 마지막으로 잠수를 했습니다. 그는 디온과 함께하게 되었고 두 남자의 이야기는 데이브가 설치한 동굴 라인에 영원히 얽히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디온의 부모님께 아들을 찾았다고 전했고 부모님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안전팀이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돈 셜리와 피터 허브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빙 업계에서는 모두 그를 빅비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2004년 프리토리아에 있는 그의 다이브 센터인 리프 다이버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6개월 전에 빅비를 만났습니다. 피터는 평생을 스쿠버 다이빙에 바친 존재감이 엄청난 인물입니다. 데이브는 마지막 다이빙 전에 헬멧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등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가 디온 시신 수습을 기록하려고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다이빙의 극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수중 하우징을 만들었습니다. 데이브는 카메라맨에게 평소에는 헬멧에 아무것도 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브 라이트 케이블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통 다이브 라이트 케이블을 목 뒤로 감았지만
헬멧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그 동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디온의 시신을 바디백에 넣기 위해 두 손이 모두 필요하다면 다이브 토치를 시신을 비출 수 있도록 내려놓아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나중에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본 셜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 자신이 그 대화를 들었다면 절대 그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분 동안 동굴로 내려간 후 데이브는 디온의 시신에 도착했고 즉시 디온의 실린더를 진흙에서 꺼내고 시신을 바디백에 넣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브와 돈은 코마티 스프링스에서 이 작업을 수중에서 연습했는데 그곳에서 돈이 시체 역할을 하고 데이브가 돈의 시신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과 데이브가 법의학 전문가들과 상담했을 때 모두가 동의한 의견은 10년 동안 물속에 있었으니 시신은 완전히 부패해서 뼈만 남았을 것이고 뼈는 음성 부력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6. 움직이지 않는 시신을 바디백에 넣는 것이 떠오르려는 시신과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 깊이에서는 다이버가 바닥에서 1분을 더 보낼 때마다 상승할 때 감압 시간이 1시간씩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데이브가 떠오르는 디온의 시신을 바디백에 넣으려고 애쓰는 매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브는 다이브 토치를 내려놓고 디온의 시신을 바디백에 넣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데이브는 성공했지만 이미 4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조사관들은 종종 죽음의 소용돌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최종 결과는 보통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이미 내재된 극한 환경에서는 작은 문제 하나가 순식간에 아주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데이브 쇼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잠수부라도 깊은 수심에서는 질소 마취 현상과도 싸워야 합니다. 질소 마취는 잠수부들이 마치 마티니 한 잔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라고 묘사하는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마티니를 더 마신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데이브가 잠수하던 깊이에서는 이미 질소의 양을 줄이고 헬륨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를 보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의 영향은 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맥주를 마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원래보다 조금 더 무리해도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데이브의 다이빙 손전등 케이블이 다이빙 라인에 엉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시신 가방, 다이빙 라인, 그리고 데이브의 손전등이 모두 엉켜버렸습니다. 데이브 머리 카메라 복구 영상에는 그가 엉킨 케이블을 풀려고 애쓰는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는 라인을 자르려고 칼날도 꺼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는 결국 라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극한 다이빙에서 오는 기존의 스트레스, 디온의 시신을 시신 가방에 넣으려는 육체적 소모, 질소 마취, 그리고 이제 디온의 시신과 얽히게 된 상황까지 겹치면서 죽음의 악순환이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데이브의 호흡은 점점 힘들고 불규칙해졌고 결국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안전 정지 지점에서 본 셜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데이브가 디온의 시신과 함께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계획은 데이브가 여러 차례의 감압 정지를 시작하는 동안 시신을 다음 안전 잠수부에게 인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데이브가 디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바닥에 머물기로 했던 시간을 넘기자 돈은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돈에게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더 깊이 내려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신호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다이빙 계획을 어기고 직접 깊은 곳으로 내려가 데이브와 디온을 찾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디온은 깊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다가가던 중 당황스럽게도 데이브의 다이빙 라이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고 친구의 시신을 디온의 시신과 함께 두고 떠났습니다. 돈은 이제 수면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안전다이버에게 도착하자 그는 화이트보드에 데이브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돈은 시작으로 메시지는 릴레이처럼 천천히 수면까지 전달됐습니다. 그 메시지가 각 안전다이버 사이를 전달될 때마다 그들이 느꼈을 참담한 심정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다이버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소박한 임무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돈은 감압 정지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 계획된 계산이지만 수중에서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다이빙 계획을 수중에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분명히 질소 마취와 이제 몇 미터 떨어진 탁한 무덤에 누워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를 잃은 가슴이 철렁하는 상실감을 동시에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음 안전정지 지점으로 올라가 수정된 계산이 적힌 슬레이트를 다음 안전다이버에게 전달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다이빙 계획이 시신 수습에서 긴급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돈은 감압병과 현기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다이버들은 돈과 함께 있기 위해 교대로 다이빙을 시작했는데 돈은 이미 한 번 안전라인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기증을 이기고 다시 안전라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며 점점 안전다이버들에게 의존해 결정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는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다이버가 그를 한 번씩 더 얕은 수심으로 옮겨 다음 감압정지 지점으로 데려갈 때마다 그는 마른 헛구역질을 했고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다리에 통증이 번쩍 스쳤습니다. 그가 수면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지원 다이버들이 그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 안전정지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제압 챔버로 신속히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돈은 제압 챔버에서 여러 번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장비를 정리하며 흩어졌고 마지막으로 150m 샷라인에 남은 스테이지 실린더 회수 다이빙이 계획되었습니다. 피터 허브스트 빅비는 이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현장에서 경찰 잠수부들과 며칠 더 남아 있었습니다. 빅비가 다이빙에서 상승하자 경찰 잠수부들은 그에게 시신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줄을 끌어올릴 때 데이브와 디온의 시신이 모두 줄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은 20m 60피트 깊이의 돌출부 아래에 앉아 있어서 쉽게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비는 깊은 곳에서 안전장비를 회수하느라 시신들이 곁을 떠도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빅비는 마지막으로 데이브와 디온의 시신을 회수하기 위해 최종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야기는 영원히 얽히게 되었습니다.